자랑스러운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종중에서는 수천 수만의 종중원님들과 소통수단은 편지와 총회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과 SNS라는 효율적인 소통수단이 활성화되었고 그중 유튜브가 대세로 자리잡아 차제의 종중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하여 종중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종중에서 운영하는 종중의 공식 유튜브 방송으로서 종중원님들께 공식적인 종중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전하고 종중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1편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게 된 경위와 골프장 부지 임대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우여곡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종중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해결해야 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종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핵심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테마별로 유튜브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종우님들께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잘못된 오해와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개발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장장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종원 간 이견과 불화, 민형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종중은 득보다 실이 많았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분쟁 비용은 수십억 원 이상이고 그 비용이 모두 종중의 비침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카톡방과 유튜브, 종원 개인들 간의 입소문 등을 통해 많은 얘기와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나 사실이 과장 왜곡되거나 와전되어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른 종원과 임원들에 대한 비방과 다툼이 횡행하면서 종중 내분과 불화도 커졌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종중이고 큰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중을 이끌고 있는 종중 집행부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며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종중원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종중이 안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중은 종중원 여러분들이 밑거름입니다. 종중원님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정보와 비방을 멀리하고 종중이 처한 현실과 핵심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홍보하며 과연 종중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불가피성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골프장 임대개발 사업을 시작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종중이 종토를 임대하여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당골 종토에는 가장 윗대조인 첨사공과 이하 6세 의정공, 7세 강호공과 판소공의 선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첨사공 등 가장 윗대조를 모시는 시향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종원들이 몰려들어 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불당골 종토에는 종중 선영부지 1만 5천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27만여 평의 임야와 수만 평의 전답과 대지가 있으나 땅만 있을 뿐 주된 수입원이 없어 시제를 모실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여 시제를 모실 재원과 종중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2006년 진사공파 종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YAD라는 회사가 당시 종중 임원들에게 파격적인 좋은 조건으로 골프장 부지 임대 개발을 제안하였고 당시 종중회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비로소 골프장 부지 임대 개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여 동안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고 아무런 진행도 없이 공전되고 있던 중에 2007년 9월 불당골에 기거하며 의정공파 종중회장을 자처한 이 의붓은 제피로스와 골프장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3억 원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같은 종토를 가지고 두 개의 종중이 제피로스와 이중 계약이 된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YAD와 계약한 종중회장은 제피로스에 항의하여 제피로스와 계약한 종중 대표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제피로스는 골프장 부지 임대개발 계약을 파기하고 YAD와 손을 잡고 공동사업자로서 종중과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제피로스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비로소 계약금 10억 원을 종중계좌로 입금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돌입했고, 당시 종중은 임차인들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했습니다. 제피로스는 2008년부터 골프장 개발을 위한 설계와 인허가 용역 업무를 시작했고, 2009년경 용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종원들은 골프장 개발 사업에 적극 반대 활동을 펼치며 총회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 총회가 무효가 되었고, 다시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임대사업은 지연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간 제기된 소송은 40여 건에 이르고, 그 분쟁 비용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가 종중의 빛으로 남아 종중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없었고 총회가 무효가 되는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당초 계약 조건대로 골프장이 개발되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과 시행착오로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한 자만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법으로 모든 토지를 신탁사에 신탁한 다음 신탁사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2011년 새롭게 구성된 종중은 2012년 7월 관령 토지 신탁 계약 방식으로 골프장 사업의 계속 추진을 총회 결의로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3일 회계법인의 검토 의견과 스카이 7.2 협약서 등을 토대로 계약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종중은 제피로스의 인허가 절차 이행과 선임대료 및 이자 등의 납부 등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나, 당시 제피로스는 사업비 조달 문제로 주주간 내분이 심하여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종중은 지난 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덕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과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받아놓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반대 종원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용인시에서는 인가 취소 심의로 위기에 처했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골프장 임대개발 사업의 추진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피로스는 골프장 부지 임대개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종중에서도 골프장 개발에 적극적인 이사들을 중심으로 계약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계약서 변경을 위해 변호사를 포함한 계약소위원회에서는 변경 계약서안을 만들었고 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변경 계약서로서 기부금 10억 원과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전한 임대료 15억 원에서 3억 원, 임대기간 20년에서 30년 등 계약서의 근간이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7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2014년 총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KB 부동산 신탁과 관령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피로스는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서리 CC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자를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경 반대 종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또 총회가 무효가 되었고 직무정지가 되어 법원에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종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 따라 법원이 허가한 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고 종토 담보 제공 안건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또 반대 종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다가 소송이 마무리된 2018년에 이르러 임차인은 용인시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용인시는 이를 고시했습니다. (2018년 2월경) 서리 CC는 브릿지 대출을 시작으로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영진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7월경 서리CC 주식 전부를 인수한 세연개발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골프장 개발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0월경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용인시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골프장 개발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분란과 노력으로 골프장 개발은 완공이 되었으나 수많은 난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준공 후 세연CC 소유부지와 골프장 시설물 일체를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수가액과 그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이고 그 세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계약서대로 인수 절차 진행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고 세연의 입장을 타진한 뒤에 이사회에 회부하여 3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수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던 중 이사회는 종중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강구하기 위하여 협상위원을 선임하여 상대방인 세연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인수도 매각도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한 종중 이사회는 선영은 절대 수호하는 조건, 나머지 골프장으로 훼손된 골프장 부지 27만 5천 평만 매각하되 매각가는 이전 가격보다 월등히 높고 현실화된 620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건, 매각 대금의 일부로 수익성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중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 그 수익금을 종원복지와 친목, 숭조사업 등에 사용하는 조건, 종재위원을 선임하여 종중자금을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조건,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상의 대책안을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로 넘겨 총회에 따르는 조건으로 최종 결의하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와 반대 종원들의 강력한 민원으로 청주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총회는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습니다. 계약상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지 않은 문제가 대두되어 계약 조항에 대한 갑을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됐고 종원 간 갈등 또한 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종중이 부담한다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인수 시 부과되는 세금은 인수자인 종중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계약서상 제세공과금은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송 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여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인수자금이 없어 계약서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 시 부과되는 취득세, 부가세, 법인세는 총 1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93억도 문제입니다. 30년간 임대료 전액 저축하여도 반환 부족합니다. 인수 시 연하사 제실가압류 공탁금 33억도 납부는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자금 마련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출, 모금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만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측 종호님들께서는 팔더라도 공시지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칫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토의 2019년도 공시지가는 17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골프장으로 용도 변경되기 전인 2019년도까지는 매년 10% 정도 완만하게 오르다가 2020년도에 골프장 개발이 완료되어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800억 원대로 급등한 것입니다. 이는 종중이 임대한 토지를 세연이 골프장으로 개발했기 때문이고 공시지가에는 세연의 골프장 개발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분 전액을 종중 토지 매매가로 환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각각 기여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 개발 이익은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종중은 토지를 임대하고 담보를 제공한 기여도가 있는 것이고 세연 측은 종중 분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1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허가를 내고 개발한 기여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토지 매매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배분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880억보다 싼 620억에 파는 것은 헐값 매각이라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종중은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 400억 원의 상당의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감정가는 400억 원대로 산정되었는 바 토지 매매가 620억 원은 타당한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연화사 제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고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제실의 소유권자가 누구이며 배상금액과 배상 책임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연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근거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의붕이 연화사 제실을 점거하고 첨사공 이하 5대조까지 사당의 신주를 모셔놓고 시제를 지낸 것은 분명합니다. 의정공 신도비와 강호공 공적비 등을 모셔놓은 제각도 경내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엄연한 제실로서 2013년부터는 이천공파 종중과 의정공파 종중이 시제를 모신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 대상자 및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 시 우리 종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금액 33억 원을 반드시 선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종토는 연한이 씨의 상징이고 자긍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고 영구 보존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영을 제외한 27만여 평은 이미 골프장으로 훼손되어 상징성이 없으며 방치된 임야와 전답에 대한 지나친 미화이며 토지에 연한이 씨의 상징이니 자긍심이니 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입니다. 자긍심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정신적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지나친 과장 논리입니다. 무조건 지키고 보존할 수만은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현재 대다수 종중은 선영만 보존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수익도 전혀 없으며 세금만 내는 임야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반대 종호님들께서는 골프장 입구 개인 토지는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고 상승률과 평당가를 종중 토지에 대입하면 종토 가치는 수천억이라고 하면서 종중 토지는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개별적 위치와 면적, 용도, 매입 목적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개인 토지는 상업용 건물을 지어 개발할 수 있는 반면 종토는 체육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형 면적의 토지와 대형 면적의 토지는 그 평당가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면적이 클수록 평당가는 낮아집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종토의 평당가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비교와 평가 방식으로 매도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반대 종호님들께서는 무조건 종토 수호,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만을 외치면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종원들에 대해서는 매종노, 배신자, 변절자,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원과 이사들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내 의견만 옳고 다른 사람 의견은 모두 나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비방하고 매도만 하는 것은 종중 불화만 키울 뿐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주장은 정당하게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상님과 종중을 위해 바른 길이며 종중을 살리는 길입니다.
반대 종중원님들께서는 500억 대출 대가로 회장이 50억 원을 수수료로 받아먹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1100억 대출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30억 원을 종재관리통장으로 입금하여 각 지파에 2억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위임장 값으로 쓴다는 계획을 파악했다. 이사들이 매각 찬성의 대가로 돈을 받아먹었다는 등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공개된 카톡방에서 공공연히 전파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종중을 위한다면 그야말로 정당하게 사실만을 전파해야 합니다. 종중을 망치는 가짜뉴스는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과연 종중은 매각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가? 첫째, 골프장 시설물과 토지 인수 시 종중은 110억 이상의 세금과 연하사 공탁금 33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150억 원이라는 거금은 대출도, 모금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매년 받는 임대료 3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0년 후 보증금 93억은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가는 상승하지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유 가치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연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비와 운영비 마련이 안 되고 장기전으로 가면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분란도 가중되어 더욱더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종중 내분도 심화될 것이며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소송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결국 종중은 큰 땅덩어리만 보유할 뿐 마이너스 재정 상태에 이르게 되고 가지고 있는 종토를 지키기도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종중은 매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선형부지 1만 5천 평만은 성역화 원형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매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상님들의 뜻에 따라 선형수호와 조상을 모시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골프장 부지는 30년간 임차권이 설정되어 종중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보유 가치만 있을 뿐 나머지 27만여 평의 골프장 부지만을 팔아서 종중에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 회부하여 전체 종중원들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면 과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자산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해집니다. 골프장 부지 임대 사업을 계속할 경우 종중이 매년 받는 임대료 3억 5천만 원은 과거 분쟁 비용과 운영 비용, 세금, 30년 후 반환할 보증금 등을 공제하면 마이너스 재정 상태에 도달합니다. 물론 종토도 가격이 상승하지만 골프장 부지는 30년간 임차권이 설정되어 종중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보유 가치만 존재합니다. 임대료 연간 3억 5천만 원은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골프장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 당초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되기 전 240억 원의 매매가가 형성되었으나 현재 2.5배 오른 620억의 매매가가 형성, 세금 및 부채 등을 청산하더라도 종중은 대략 400억 원에 상당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재원으로 수익성 부동산을 매입하면 종중인 더 막대한 고정 수입이 발생하여 종중은 재원이 풍부해집니다. 골프장 부지 그 이상의 고정 수입 발생, 수익성 부동산도 가격 상승, 일거양득 구조로 전환, 매월 막대한 수익이 발생되는 수익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분쟁이 없어지고 종중 재산이 잘 지켜집니다. 세 번째로 수익성 자산에서 매월 발생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종원 복지사업, 노인연금, 부르종원 돕기,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과 장학금 지급, 숭조사업, 종원 간 친목활동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종중은 더 이상 분쟁과 반목을 멀리하고 종중 본연의 활동과 친목활동으로 화합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3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골프장 부지에 비해 수익성 부동산도 상승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중의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증대됩니다. 최근 종중의 추세는 수익성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중이 고층 건물을 보유하고 종중을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운영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요즘 종중은 대부분 이와 같은 재산 운용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시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요구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종중의 매각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보면 골프장 부지는 30년간 임차권이 설정되어 종중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선형 부지를 제외한 골프장 부지는 성지도 아니며 영구 보존의 대상이 아닌 종중의 재산일 뿐입니다. 만약 종중이 재원 없이 땅만 가지고 있다면 종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대료 연간 3억 5천만 원은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0억 원짜리 수익성 자산을 보유하고 수익률 연 5%로 가정했을 경우 연간 임대 수입은 15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골프장 부지 임대 수입보다 3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풍부한 재원으로 종중처럼 종원 간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종중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종토 매각 사업으로 인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종중 재정이 나빠진 것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될 골프장 부지 임대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이고 종중의 시행착오와 종원 간 분쟁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서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조건 변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 50억, 연간 임대료 15억, 임대기간 20년, 20년 후 골프장 시설물 이전 방식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계약의 근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금 10억과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전환, 연간 임대료 3억 5천, 임대기간 30년, 준공 후 골프장 시설물과 임차인 소유토지 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이 변경된 이유는 2006년 최초 YAD 대표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한 조건이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고, 변경 당시 3일회계법인과 인덕회계법인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변호사 등 계약소위원회의 변경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두 번째로 대두된 문제점으로 골프장 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이전 시기를 임대기간이 종료된 20년 후에 받는 방법과 준공 후 선 이전 받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을 지어서 일정 기간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한 다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시설물을 공공기관 또는 토지주에게 기부 체납 또는 이전해주는 방식을 BOT 방식이라고 하고, 시설물을 건설한 후에, 즉 임대 시작 시점에 운영 수입을 창출하기 이전에 먼저 시설물을 선 이전 또는 선 기부 체납하는 방식을 BTO 방식이라고 합니다. 1차 계약서대로 BOT 방식이었다면 지금처럼 세금 문제로 다툴 일은 BTO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후 이전에서 선 이전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2차 계약에서 선 이전 방식으로 바뀐 것이 현재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을이 동의하지 않아 후 이전 방식으로 변경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세연이 동의하지 않아 BOT 방식으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의 세 번째 문제점은 종중은 이미 보증금으로 93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93억 중 토지대금 45억 원을 제외한 48억 원은 모두 종중 내분으로 인한 소송비와 운영비로 전액 소비된 돈입니다. 시제 마련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골프장 부지 임대개발 사업의 역효과인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 됐습니다. 이것이 종중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도 지금도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과 종중의 앞날을 위해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2014년 이후에 분쟁 비용은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급받은 보증금과 임대료 차입금 등 모두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종중 재정 고갈로 향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운용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종중의 내분과 불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분쟁 비용은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는 종중과 종원 모두의 손실이며 종중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파탄 지경에 이르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선영부지는 영구 보존하고 성역화하여 조상님을 잘 모시고 나머지 골프장 부지만 매각하여 풍부한 재원을 마련하고 수익성 부동산으로 수익 전환해서 종중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지킬 수 있는 재산은 지키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됩니다. 반대 주장 내용이 난무하지만 대부분 비현실적이고 받아들이기에 터무니없거나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종중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매각한다면 플러스 이윤이 더 크고 더 발전적이며 더 안정적이라는 점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하여 해결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당면의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정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해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분쟁을 넘어서 당면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르고 현명한 종중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정을 정확히 알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해결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반대 종원님들께서는 이사들이 돈을 좋아해서 돈을 먹기 위해 배신했고 변절해서 매각에 찬성하고 총회에 회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나친 억측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모함입니다. 종중 이사들은 종중이 처한 복잡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냉철하게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음을 통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종중 이사회에서 당면 문제점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하여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 회부하여 전체 종원님들의 깊은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종중원님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과장 왜곡되거나 허위가 아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제대로 알리는 일을 종중은 계속할 것이며 그 뜻에 따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방송 1탄을 마치고 다음 유튜브 방송에서는 종중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적나라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종중 정상화에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주변 일가 친지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종중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전제, 배포, 이용 등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콘텐츠 사용과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